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서 정말 뜨거운 두 이름이죠. 임윤찬 그리고 조성진, 이 두 젊은 거장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흔히들 쌍두마차 이렇게 부르시지만 사실 음악을 들어보면 그 색깔이 정말 다르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묶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두 사람의 그 뚜렷하게 다른 연주 스타일, 또 어떤 곡에서 각자 강점을 보이는지, 레퍼토리 특징이죠.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비교해 보고요.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어떤 음악가로 더 성장해 나갈지 그런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두 아티스트의 매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조성진 피아니스트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분 연주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. 정제된 아름다움, 세련미, 뭐 이런 거예요. 그렇죠. 건반 위의 시인이라는 별명도 있고요. 이게 그냥 단순히 소리가 예쁘다,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음, 시적이라는 평가,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? 제 생각에는 그 소리 자체의 순수한 아름다움도 물론 있지만 곡의 구조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면서도 그 안에 아주 섬세한 감정선들을 놓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아, 구조적이면서도 섬세하다. 네, 테크닉적으로는 뭐랄까 거의 흠잡을 데가 없다는 평가가 많고요. 비유하자면 정말 잘 쓰인 시처럼 막 과장하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으로 핵심을 전달하는 능력이죠. 그렇군요. 그래서 가끔은 교과서 같다, 너무 정석적이다 이런 말도 듣는 거겠죠? 네, 그런 면도 있죠. 또 어떤 리뷰에서는 그 라벨 음반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다듬어지고 통제된 느낌이다,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. 아, 뉴요커 리뷰였죠? 근데 또 실황 연주는 음반이랑은 좀 다르다면서요? 더 자유롭고 개성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. 맞아요.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. 특히 그 드뷔시나 라벨 같은 프랑스 작곡가들 작품에서 조성진 씨의 장점이 정말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. 아, 프랑스 음악? 네, 이런 곡들은 감정에 너무 막 앞서 나가면 오히려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조성진 피아니스트는 그 절제된 감정선 안에서 미묘한 색깔 변화를 표현하는 데 아주 능숙하죠. 사이먼 레틀 경이 괜히 건반 위의 시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군요. 그렇죠. 본인 스스로도 가장 나다운 연주가 개성 있는 연주라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런 철학이 연주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이제는 뭐 쇼팽 콩쿠르 우승자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계속 레퍼토리를 넓혀가면서 자기만의 음악 세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진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있다면 이제 완전히 다른 에너지로 무대를 압도하는 연주자가 있죠. 바로 임윤찬 피아니스트입니다. 네, 임윤찬 피아니스트. 이분한테는 화산 같다, 야성적이다, 뭐 폭발적이다 이런 수식어가 막 따라붙잖아요. 대체 어떤 점이 이런 강렬함을 주는 걸까요? 정말 궁금한 지점이죠. 그 연주를 듣고 있으면 뭐랄까 악보를 그냥 연주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그 곡을 쓴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평들이 많아요. 아, 작곡가처럼 연주한다. 네, 곡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어서 그걸 자기만의 언어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는 느낌이랄까요? 기존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과감하고 독창적인 시도를 즐기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때로는 약간의 미스터치 혹은 오케스트라와 뭔가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순간조차도 그걸 개의치 않고 음악의 큰 흐름을 그냥 확 밀어붙이는 힘이 있죠. 저돌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네, 그런 면이 요즘 청중들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신선하고 짜릿하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. 그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 연주 때 다른 연주자들이 잘 안 살리는 그 안쪽 소리 있잖아요. 내성부 멜로디 같은 거. 그걸 막 끄집어내서 훨씬 입체적인 사운드를 만들었다는 분석도 봤어요. 네, 바로 그런 접근 방식 때문에 라흐마니노프처럼 감정의 폭이 크고 드라마틱한 낭만주의 작품에서 임윤찬 씨의 해석이 특히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놀라운 건 그런 강렬함과는 정반대로 보이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같은 아주 지적이고 절제된 작품에도 도전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. 맞아요. 그 스펙트럼이 정말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. 누가 따라하기 힘든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. 그러면서도 작곡가에 대한 존경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 보면 그 뜨거운 에너지 속에도 뭔가 확고한 자기만의 기준, 신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. 자신의 연주가 누군가에게 작은 변화라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,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. 자, 그럼 이 두 거장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? 일단 두 사람 모두 이미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들이랑 계속 협연하고 있죠.
조성진 씨는 빈필, 베를린필과 꾸준히 하고 있고 임윤찬 씨도 뉴욕필, 보스턴 심포니 같은 곳들과 연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. 그렇죠. 이제 뭐 누가 더 위냐, 누가 원톱이냐 이런 질문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네, 전문가들도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스타일이 워낙 다르니까요. 해외에서도 이제 콩쿠르 성적보다는 어떤 지휘자, 어떤 오케스트라와 의미 있는 작업을 하느냐, 그리고 실제 청중이나 평단의 반응이 어떠냐,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. 서로 다른 매력으로 클래식 음악이라는 세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성이 뚜렷한 두 젊은 거장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클래식 팬들에게는 정말 큰 행운일 수도 있겠죠. 조성진의 그 고요하면서도 깊은 서정, 그리고 임윤찬의 예측 불가능한 뜨거운 열정, 정말 다른 두 색깔의 아티스트를 지켜보는 재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. 네, 두 사람 다 음악 자체에 깊이 몰두하는 진지함은 똑같지만 뭐랄까,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음악을 보여주는 방식이나 소통하는 태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. 어떤 차이일까요? 그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들의 음악적 행보와 삶의 태도가 각자의 예술 세계를 또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킬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.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감동과 또 다른 질문들을 던져줄지 그걸 계속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. 여러분도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